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안 물어봤지만 가르쳐 드림. 여러분 AI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오늘 가져온 따끈따끈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엄청난 성능으로 각광받고 있는 클로드 AI를 개발한 엔스로픽에서 발간한 리서치 페이퍼입니다. Labor Market Impacts of AI. AI의 노동시장 임팩트. 제 주변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거 인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3월 5일 날 나온 이 리서치 페이퍼를 아직 접하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이랑은 컨셉을 좀 달리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얼마나 쓰였느냐, 기존의 AI 노출 측정 방식은 주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대체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거는 실제 사용 데이터, 엔스로픽이 이 클로드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페이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은 관찰된 노출이라는 개념입니다. Observed Exposure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얼만큼 가능하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실제 우리 직업 환경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리서치죠. 여기에서 가중치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자동화된 사용 사례에 가중치를 좀 더 주고,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던 사례에다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관찰된 노출이라는 걸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I 실제 적용 범위는 이론적인 잠재력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표거든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삥그르르 되어 있는 게 파란색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노출도이고, 빨간색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한 게 실제 노출도라고 합니다. 보면 컴퓨터, 비즈니스, 파이낸스 이런 것들 상당히 높은 이론적 노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관찰된 노출도를 보면 높지 않아요. 굉장히 좁은 영역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노출이 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그렇게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 분야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노출도가 높고 많이 대체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도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노동통계국 데이터랑 좀 비교를 했을 때 AI 노출이 높은 직업일수록 향후 고용 성장률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대체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 AI 노출도가 10% 높아질수록 고용 성장률이 0.6% 감소하는 통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AI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보고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실제 실업률 변화를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AI가 사실은 뭐 좋은 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AI 노출이 상위 25% 안에 드는 것과 AI 노출이 전혀 없는 AI 노출 0%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실업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챗GPT 이후에 사실 챗GPT가 2개월 만에 뭐 1억 명 사용자를 모으고 엄청나게 지금 세상을 많이 바꿔놨죠. 그 이후에 클로드 AI도 나오고 제미나이도 나오고 하면서 뭐 우후죽순 많이 나오면서 실제 저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변호사로 일하면서 저희 회사 내부 전산을 클로드 AI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그런 엄청난 변화, 그렇게까지 많이 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챗GPT가 나온 이후에도 실업률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아직 AI로 인한 대규모 실업은 없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확인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AI가 많이 대체를 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예상을 하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 그런데 전체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실질적인 실업으로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챗GPT 5.4 나오고 저도 그거 쓰면서 제미나이로 갔다가 다시 챗GPT로 돌아오면서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자다 깨면은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안 되던 게 되고 하니까 거의 한 3-4개월 전만 해도 저희 회사 전산을 클로드로 만든다는 거를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2026년 2월에 클로드 4.6, 오퍼스 4.6이 출시가 됐어요. 그전에는 이거 가지고 내부 전산을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내부 전산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옆에서 좀 직접 만드는 것보단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고 개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고 저희 뭐 이렇게 자문할 때 타임 차지 해가지고 시간 재는 것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씁니다. 그냥. 그리고 저희 인터뷰 채널 소개서 같은 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죠. 아직 배포는 안 했지만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됐고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된 게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죠. 왜냐면 이거 2월 달에 나왔으니까 2월 달에 나온 거 가지고 이제 개발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새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얼마나 대체될지는 예측하는 게 좀 민망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3월 5일 날 나온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본 거니까. 근데 그 변화의 속도는 여태까지 관찰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미래에도 유효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지금까지의 공포감과 좀 견주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만큼 빨리 직업적으로 따라잡히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요 원형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클러드 AI를 통해서 자동화된 영역을 좀 보자면 커버리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때문인지 챗GPT가 나오고 나서도 대량 실업이 관찰된 직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느릿느릿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게 22세에서 25세 노동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AI 노출 직종에서 신규 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수치로는 채용률이 약 14% 감소했다고 하는데 뭐 가능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뭐 학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기존 직장 유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도 실제로 변호사를 채용을 할 필요성을 굉장히 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제가 느끼는 체감되는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법률 분야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뭐 AI 노출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경영자로서 그래도 몇십 명의 직원분들과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경력 쌓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수준이 더 높고 평균 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AI에 지금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별이나 인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특징을 분석을 해보자면 여성, 그리고 백인, 그리고 놀랍게도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봤을 때 2배나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이 있어요. 고소득 직종입니다. 남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직종들이거든요. 교육 수준도 좀 높아야 돼요. 대학원 학위가 있으면은 이제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노동자 특징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학원 학위는 차이가 뭐 약 4배 정도. 평균 임금은 47%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직종들이 젊은 사람들을 신규로 뽑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의 시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상하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갑자기 새로운 기회, 새로운 뭐 직무 현장에서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입구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다 뭐 노가다판으로 가야 되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입하는 게 빡세다. 옛날보다. 저처럼 어느 정도 어떤 특정 직업을 하고 하면서 뭐 먹고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변호사로서의 일도 하긴 하지만 제가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은 또 경영자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어떻게 뭐 대체를 하겠어요. 대체를 시키면은 그냥 AI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월급 받고 일하려면은 이제는 주니어로서 업무를 배울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건 원래 갖고 있었던 직관이기도 한데 실제 엔스로픽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보니 더욱더 그 생각은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력을 갖고서 이미 할 줄 알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업무들을 자연스럽게 AI한테 맡길 수 있는 역량과 직장 내 위치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경영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데 근데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특단의 전략과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일을 배울 데가 없다.
반면에 또 그럼 AI한테 이 일을 배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면은 AI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공유되거나 아니면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빨리 변하는 현장의 무언가는 AI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직무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AI 영향이 가장 적은 직업이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물리적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들이거든요. 배관공, 전기기사, 아니면 그냥 아예 뭐 농업, 건설 이런 것들인데 AI 때문에 마냥 이런 거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저 주변에서 보면은 젊은 분들 중에 목수라든지 미장 이런 것들 배우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상당히 소득이 만만치 않게 높고 당분간 대체될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직업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번에 저희 내부 전산을 도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빨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차려가지고. 왜냐면 옛날에는 안 됐던 걸 지금은 조금 더 일찍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빠르면. 제가 뭐 AI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 그냥 그래도 남들보단 조금 빠르죠. 왜냐면 저는 오픈클로도 지금 집에서 돌아가고 있고 피디님 오픈클로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해보셨어요? 네. 관심은 있어. 그러니까 다 관심만 가지고 안 해보잖아요. 저는 근데 직접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막 진짜 무슨 에이전트 해가지고 뭐 자비스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터미널 열어놓고 여러 가지 스킬들 부여한 다음에 내가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를 쓰는 건데 결국은 뇌는 다른 AI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뭐 저는 클로드로 무난하게 세팅해 놓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텔레그램 들어가지고 질문하면은 얘가 답장해 줄 거예요. 텔레그램을 굴려놨으니까 깨 있나 한번 봐야겠다. 텔레그램에 자냐라고 한번 해보면 자냐? 깨 있네. 아니 깨어 있어요. 뭔가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별로 쓰잘데기 없고요. 그냥 다른 그냥 상용 AI 챗GPT, 제미나이, 뭐 마누스 이런 거 쓰는 게 훨씬 편하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쓰는데 왜냐면 세팅하는데 너무 귀찮아요. 세팅하는 게. 근데 남들보다 조금 빠른데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요. 왜냐면 저 변호사들 주변에서 물어봐도 오픈클로 한 사람 없어요. 안 합니다. 그걸 귀찮아서. 저도 되게 귀찮지만 그냥 해본 거거든요.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근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은 쓸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데 분명히 이 정도로만 관심을 갖고서 접근하셔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건 뭐냐? 당장 AI를 어떻게든 쓰십시오. 어떻게든. 뭘 하든 무조건 AI랑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은 무조건 남들보다 빠릅니다.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유료 AI 사용자. 그 그래프가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유료 버전 사용자랑 그걸 또 코딩에다가 쓰는 사람들 비율로 했을 때 극히 일부만이 그걸 쓰고 있다라는 게 딱 시각적으로 표현된 표를 그거 보시면은 내가 조금만 더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지가 바로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AI 진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왔어요. 드디어 제가 챗GPT 이번에 5.4를 써보고 느낀 건데 글 쓰고 이런 거에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좀 더 낫습니다. 더 빠르고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고 한국어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챗GPT와 이제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게 됐다. 5.4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합니다. 운전 잘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운전 배우셔야 됩니다. 아예 핸들도 안 잡아보면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이 보고서에서 주는 인사이트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AI는 아직 대규모 실업을 만든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구조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특히 주니어, 화이트 칼라 직업,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의 젊은 사람들의 구직 환경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고임금 지식 노동을 자동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임금 지식 노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임금 지식 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당장 안 써봤다면 유료 결제하고 AI 쓰십시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중에 하나만 남기라면?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셋 다 유료 구독하십시오. 저도 챗GPT를 사실은 유료를 끊었어요. 제미나이보다 너무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5.4 나오고 바로 같이 유료 결제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양쪽에다 다 넣어봐요. 저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항상 두 개를 틀어놓고 양쪽에다 똑같이 다 넣어봅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기능을 꼭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단순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컴퓨터에 무슨 에러가 나잖아요. 컴퓨터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검색해 보시나요? 뭐 검색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뭐 바이오스 화면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챗GPT 핸드폰 꺼낸 다음에 이거 멀티모달 기능 켜가지고 이거 해놓고 그럼 이제는 화면에 표시도 해줘요. 자, 너 여기 보이지? 하면서 하이라이트 해준 다음에 이거 눌러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안 보이지만 챗GPT 나 안경 어딨어? 안경 어디 있는지 표시해줘. 사용자님의 안경은 얼굴에 쓰여져 있네요. 혹시 다른 안경을 찾으시는 건가요? 화면에 지금 잘 표시하고 있니? 네, 화면에 잘 표시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 지금 기능이 뭐가 있는지도 헷갈리는 게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해가지고 근데 뭘 해도 잘하고 지금 근데 클로드는 와 이거 뭐 진짜 개발 아예 안 해본 사람도 뭐 외부에다가 내보내는 서비스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자기가 쓸 건 다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약간 순위 정해주실 수 있나요? AI 서열 정리. AI 서열 정리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귀찮아서 그냥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마누스 AI. 근데 그거 자꾸 광고를 안 줘가지고. 근데 마누스가 한 2조에 팔렸던 것 같은데 만들자마자. 2조 8,7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수가가. 근데 마누스 짱입니다. 오픈클로를 잘 만들면 마누스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납니다. 그 기량이. 근데 그게 클로드 기반이거든요. 만들어진 게. 상당하죠. 아무튼 AI 짱짱. AI 콘텐츠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AI 유료 구독자가 많잖아요. 철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청동기 시대 사는 사람들 정도의 차이거든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는. 근데 여기서 지금 빠르게 철기로의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강점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 절대 예전과 똑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뿅.